안녕하세요. 신활과 정지중 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제 편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를 드시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약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약을 시작을 하시거나 새롭게 드시는 분들은 좀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적절한 복용법이라든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고혈압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고혈압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상식들도 개인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이상한 상식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는데, 일단 고혈압이 증상이 없으면 뭐 치료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물어보시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오히려 엉뚱하게 뒷목이 아픈지 두통이 있으면 이제 그게 고혈압 증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고혈압은 사실 증상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증상이 생기질 않고 나중에 합병증이 누적됐을 때 뇌혈관이라든가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뇌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심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축하는,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하잖아요.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수축할 때 혈관 내 압력이 조금 더 높을 거고, 이완할 때는 압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앞자리 수축기, 뒷자리 이완기. 그래서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다를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이완기 고혈압이 높을수록 악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자리가 수축기 20이 올라가는 거랑 이완기가 10이 올라가는 거랑 동일한 이 심혈관계 위험도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두 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완기를 아예 재지를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완기를 잘 체크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자리 기준으로 140 이상 수축기, 그리고 이완기 기준으로 90 이상부터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꼭 약물 치료를 통해서 압력을 낮춰가지고 심뇌혈관계 합병증을 막는 게 우리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기계잖아요. 우리 몸도 기계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관리를 해줘야지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오래 쓸 수가 있고, 관리 못 하시는 분들은 금방 망가지고 오래 못 쓰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만성 질환들은 결국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과 혈관, 그리고 콩팥,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혈압의 또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이 발기, 남성 발기에서 이게 결국 다 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앓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뭐 신장이 안 좋아진다는 둥,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뭐 성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둥. 이 원인과 결과가 거꾸로인 거죠. 약을 오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질병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잘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합병증이 나중에 오는 거지, 약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항상. 왜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먹으면 그렇다던데요?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합병증이 나중에 생긴다는 거. 대표적인 게 심뇌혈관 생식기, 이쪽에 이제 신장이랑 콩팥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 다음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고혈압은 이제 잘못된 상식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를 먼저 좀 풀고 가고 싶은데, 한 번 먹으면 평생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안 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혈압약은 그럼 치료에 무슨 약을 먹는 거고 어떻게 치료하는 거냐를 잘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완치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뭐 몇 개월 요법, 뭐 3개월 요법을 하면 혈압이라는 질병이 싹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만성병은 한마디로 조절제예요. 조절제. 약을 먹는 동안만 이 혈관의 압력을 줄여줘서 그 압력이 결국 데미지로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쌓이지 않도록 심뇌혈관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약을 안 끊으면 당연히 다시 올라가겠죠, 혈압이. 그러면 그 또 압력 때문에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겠죠. 한마디로 게이지가 이렇게 쑥 쌓이면서 데미지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면 약을 먹어서 이게 더 이상 게이지가 차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또 약을 안 먹고 있으면 또 다시 게이지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또 뭐 약 먹으면 또 조절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절제 개념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을 끊을 수 있냐 없냐? 끊을 수도 있고 못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보통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이 한 가지를 꼽으라면 비만이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을 많이 하시고 근육을 늘리시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에서 끊으실 수가 있어요. 약을 정상으로 혈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왜 못 끊느냐? 살을 못 빼니까. 체지방을 감량을 못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못 하시는 거여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 살 빼는 게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근육량이 많아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애초에 이런 성인병이 생기는 거고, 생긴 거를 관리하려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건 의사가 해주는 게 아니죠.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운동을 통해서 식이 조절을 통해서 빼서 압력이 떨어지면 약이 더 이상 조절제가 필요 없겠죠. 조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런 조절제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병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그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대부분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약으로 억지로 좀 조절하면서 합병증이라도 막기 위해서 약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고 언제부터 약을 써야 될까? 요것도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고혈압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오면 혈압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집에서 또 재면 또 멀쩡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는, 이 병원이라는 곳은 긴장되는 곳이잖아요. 긴장성 혈압이 생기는 곳이에요. 긴장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조금 더 예민도가 높은 분들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저 그런 분들 봤어요. 뭐 병원에서는 200 엄청 심각하게 나오는데 집에 오면 멀쩡해. 아니면 저혈압이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분이 혈압이 높냐 안 높냐만 체크를 해주는 거고, 진단을 위해서는 24시간 고혈압 체크를 하는지, 이건 근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권고를 드리는 게 혈압계를 꼭 사셔가지고 아침 혈압, 최소한 한 번이라면 아침 혈압을 체크해서 딱 일어났을 때 아침 된 혼자 편안한 상태에서 안정된 혈압을 체크하셔서 그 혈압이 기준치에 맞는지, 청상이 120에 80 아니잖아요. 그래서 120에 80이 나오면 아, 나 혈압 괜찮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집에서 재는 혈압이 계속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주, 10일, 2주 이렇게 계속 140에 90 이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본인 스스로도 진단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40에 90이면 혈압이 있으신 거예요. 증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높다고 얘기를 들으시면 꼭 2주 이상의 가정 혈압을 측정하셔서 140에 90 이상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수첩을 기록지를 가져오시면 의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죠. 아, 이분이 그동안 2주 동안 이 정도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꼭 가정 혈압 수첩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를 드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번의 경험을 해봤지만 타운에서 고혈압이라고 해서 약을 쓰고 있는데 자꾸 어지럽고 혈압 수첩을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집에서 혈압이 100에 60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저혈압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긴장성 혈압에 대해서 혈압약을 잘못 쓴 거예요. 혈압이 진짜 있지 않은데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약을 시작했던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혈압 수첩 챙겨가지고 보고 의사가 하기 귀찮거든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혈압을 진단받으시면 의사가 권고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내시면서 그동안의 혈압이 어떻게 조절됐는지, 그렇게 약을 시작한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받으셔야 정확하고 적절한 용량을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확인하셔야 할 건 병원에서만 잰 혈압으로 진단하지 않고 가정 혈압을 꼭 측정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혈압이 이렇게 진단이 됐어요. 이제 혈압이 진단된 분들에게 이제 약을 처방을 하게 될 텐데, 약제도 종류가 좀 많아요. 근데 뭐 모든 약을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요즘에 흔히 쓰이는 약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이는 종류 4가지. 이뇨제, 그러니까 소변을 약간 배출시켜서 혈관 내에 수분을 줄여주면 아무래도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뇨 효과를 갖고 있는 이뇨제가 가장 흔히 쓰이는 혈압약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약이 가장 흔한 암로디핀 계열의 뭐 칼슘 차단제, 칼슘 차단을 통해서 압력을 낮춰주는 이런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서 혈압을 관련된 호르몬을 차단해서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안지오텐신 기량제, 그 다음에 심장 맥박수를 좀 조절을 해줘서 심리적인 안정을 좀 통해서 혈압을 좀 떨어뜨려주는 베타 차단제, 요런까지 4가지를 가장 많이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약을 이제 복합해서 쓰지는 않고 처음부터 혈압을 너무 높으면 그래서 그런 복합제를 보통 사용하게 되고, 딱 기준치 140에 90이라면 보통 단일제 칼슘 차단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약을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가정 혈압을 보면서
120에 80이 나올 때까지 조절을 해드립니다. 요것도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약을 하나 받으면 그냥 그게 끝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는 모든 약을 사람마다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빵 때려서 쓰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평균 용량을 쓰고 이걸 통해서 뭐 한두 달 정도 안에, 보통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뒤에 다시 혈압 수첩을 만들어 오게 해서 이 압력이 120에 80으로 낮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잘 맞으면 그 약으로 쓰는 거고 부족하면 더 증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혈압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약들은 사실 부작용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평균적인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거의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중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흔히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흔히 얘기하는 병원성 혈압 때문에 잘못 써가지고 집에서 어지러운 거, 그거는 뭐 약을 잘못 쓴 거니까. 그래서 꼭 가정 혈압 체크해서 진짜 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고, 진짜 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특히 대표적이냐면 전립선 비대증 중에서 알파 차단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 혈압 강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때 약을 같이 추가로 쓰면 조금 앉았다 일어날 때 어찔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혈압약을 조금 쓰면 평소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약간의 이제 혈압이 완전 또 정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찔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심하지 않다면 이런 기립성 저혈압은 천천히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걸 권고드리고, 그 정도라면 그냥 그 정도 용량으로 유지를 하면서 120에 80이 잘 맞다면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표적인 칼슘 차단제, 노바스크로 알려져 있는 칼슘 차단제의 그 흔한 부작용이 한 10% 정도에서 생길 수 있어요. 10% 이하에서 다리가 많이 부어요. 그래서 90% 잘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 약을 딱 먹었더니 다리가 너무 땡땡 붓는다. 그러면 이제 약제를 변경을 고려하셔야 돼요. 약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약이 본인한테 잘 안 맞는 거라서 다른 성분의 약으로 교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조절제이다 보니까 뭐 병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몸 상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살이 빠지거나 근육이 늘면 혈압이 떨어져요. 권장되는 수치로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시작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됐어. 너무 열심히 운동하고 밥도 막 조절을 너무 잘하시고, 저도 가끔 경험하는데 이런 분들은 동일한 약을 써도 혈압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혈압이 생겨요. 혈압약을 써도 내가 체형이 변하고 자꾸 줄고 있으면은 압력을 재면서 너무 떨어지면 약 조정을 감량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도 많으면 약을 그때 이제 끊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한 번 약지가 용량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약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혼자 매일 아침마다 혈압을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태가 120에 80 적절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약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의사랑 상의하면서 용량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혈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언제부터 치료를 할지, 그럼 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고혈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고, 약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시고 어떤 부분을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셔야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혈압을 잘 측정을 하시고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그 수첩을 가지고 오셔야 의사도 알고 관리가 잘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